문제 푼 거 봐봐. 등가속도 운동에서 선생님이요 3번, 4번, 5번, 7번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 3번, 4번, 5번, 7번 한번 풀어보자.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건 7번 문제고, 그래서 7번은 대다수가 틀리는 문제고요. 5번을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선생님이 25페이지 3번, 4번, 5번, 7번을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그걸 뺀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숙제입니다. 27페이지까지. 그죠? 그래서 확장된 개념을 배우고 나서 여기를 푸는 게 조금 힘이 들들 수 있어서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시기를 좀 다르게 했어요. 그 중에서 지금 하이탑에 25페이지에 오늘 유미가 안 와서 유미 보라고 25페이지 3번 문제풀이 해요. 자, 3번 보시면 3번은 그래프입니다. 둘 다 일정 그래프지만 이 그래프 달라요. 하나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라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2야 라고 얘기했으니 1초당 속도가 2씩 빨라져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얘는 등속도 운동이야. 얘는 10이라는 일정한 빠르기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줄 보시면 0초일 때 A의 속도는 4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A는 B보다 20m 뒤에서 출발한 거야 라고 했으니 여기가 기준점이 있다고 치면 기준점에서 A는 여기서 출발했다면 되죠. B는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20m 앞에 나가서 출발한 게 B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죠? A는 기준점을 지나갈 때 4부터 시작해서 등가속도야. 그죠? 그러면 이걸 시간속도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처음 속도가 4고요. 1초당 속도가 2씩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나는 등속도 운동이야 라고 합니다. 자,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 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5초 지났을 때 라고 합니다. 자, 5초가 지나면 여기가 5초라는 거죠. 속도 증가량은 AT로 계산하면 되니까 얘 가속도 2고요. 5초를 곱하시면 총 속도가 10 증가해.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10이 아니고 14여야 돼. 왜? 처음 속도 4가 있었으니까. 그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3초일 때 A, B 사이의 거리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 3초 찍으시면요 3초 동안 속도 증가량은 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10이겠죠? 그러면 3초 동안 A가 간 거리는 이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하시면 되니까 저는 평균 속도 찾습니다. 평균 속도 7이에요. 7이라고 하는 빠르기로 3초 동안 간 거니까 21m간의 A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3초 동안의 간거리가 21m야. 그럼 둘 다 간거리는 A는 여기서부터 21m 갔을 거고 B는 여기서부터 21m 갔을 거야. 그죠?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는 다르지만 출발점이 다르니까 3초가 지나도 둘의 거리 차이는 20m 그대로 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3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20m이다. 자명합니다. 디귿 보시면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적니라고 했으니 5초 동안의 간거리는 이 넓이 구하시면 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평균 속도 구하시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18의 반이면 9. 평균 속도 9로 5초 동안 가는 거니까 얘는 45m 가고요. 얘는 5초 동안의 간거리가 7, 5, 35, 35m예요. 간거리는 A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적다? 틀렸네요. 이런 얘기.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씀드립니다. 시간 가속도 그래프 나오면 이 가속도 그래프 의미 없다. 이거 시간 속도 그래프로 빨리 바꿔놓고 문제 풀어봐. 이게 문제 푸는 요령.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놓고 문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전형적으로 수능에서 나왔던 거고요. 하이탑에서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주로 수능에서 킬러 문항들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들이라서 물리가 어려우거든요. 사실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요. 이런 유형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익숙합니다. 얘는요. 처음에 출발점 있어요. P. 그리고 도착점 있어요. R.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을 Q라고 하겠다. 이런 느낌이라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습니다. 그렇게 써 있고요. 여기에서 자동차 두 개가 가는데요. A라는 자동차는 출발점을 V0의 속도로 가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문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P 지나갈 때, Q 지나갈 때, R 지나갈 때 시간으로 보세요. 그 점을 지나갈 때 시간이고 그때 속도 그래프다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얘는요, A는요 처음에 출발할 때 V0의 속력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냐면 P에서 Q까지는 속도가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으로 간답니다. 그 다음에 자 Q를 지나서 도착점 R까지 올 때는 등가속도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데 도착점에 왔을 때 속도가 0이야. 정지 상태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A의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A가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라지 t초로 볼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느껴지니까? 요것만으로 뭐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나온 조건들을 써보시면 P에서 Q까지의 거리와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느낀 점? 느낀 점 뭘까? 걸린 시간 비율을 보세요.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으려면 시간비가 몇 대 몇이어야 될까요? 1대. 그렇죠. 1대 2의 시간이에요. 그거 합해서 라지 t라고 했으니까 A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올 때까지 3분의 1t 걸리고요. 여기서 3분의 2t가 더 걸려서 여기가 t야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비율이 1대 2라는 거 그래프 안 그리고는 절대 누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문제예요. 킬러 문항은 그래프로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어떠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는 0인 상태로 출발합니다. B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등가속도예요. 그러면 속도가 0인 상태로 등가속도면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정하게 쭉 등가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랬을 때요. 똑같이 땅 해서 출발했는데 도착점에 누가 먼저 왔어? 읽었죠? 누가 먼저 왔어요? 동시. 같은 시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도 똑같이 라지 T축 동안 ES를 갔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ES여야 돼요. B의 입장에서는. 맞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가는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중에서 얘네들이 간 거리는 ES일 텐데 이때 S의 정체는 내가 준 거야. S라고. 이 S라는 문자는 쓰면 안 돼. 여기 안 나왔잖아. 이거 불법이야. S라는 문자는 답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S라고 했는데 이 S는 뭐야? 바로 A의 이 넓이가 S야.
됐어. 그래서 내가 S라고 한 거리는 V0에다가 걸린 시간 3분의 1t를 곱한 값이야. 그래서 S의 정체는 3분의 1 V0t를 S로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S라는 문자는 내가 준 거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쓸 수 없는 문자야. 그 S의 원래 정체는 3분의 1 V0t야. 됐죠? 그럼 B의 입장에서는요, 라지 t초 동안 도착을 했을 때 이 속도를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 V라고 놓을게요. 이 문자도 쓰시면 안 되는데 V라고 놨어요. 그럼 꼬면 생각해봐. 얘는 등가 속도니까 평균 속도 얼마야? 평균 속도 얼마야? 2분의 V야. 맞아? 그 2분의 V라고 하는 그 속력으로 라지 t초 동안 간 거리가 이 아이는 2S래. 맞지? 그러면 S 자리에 요거 대입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놓은 V라는 속력이 됐어? A에 처음 출발할 때 V0의 몇 배인지가 보여. 되지? 그렇게 해보자. 2분의 1 VT는 3분의 2 V0T와 같대요.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자, 그랬을 때 라지 T 지우자. 그러면 우리가 또 쓸 수 없는 V라는 문자는 사실은 얼마를 얘기하냐면 3분의 4 V0의 크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도착했을 때 속도는 3분의 4 V0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요, 모르는 부분은 간단한 문자 처리하고 그거를 나와 있는 문자로 전환해 보시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 그렇다면 이제 보기를 볼 준비가 됐어요. 자, 기억 보시면 Q에서 R까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야? A의 가속도요. 이때 여기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가속도 있어요. 이 가속도 구하는 얘기입니다. 가속도는 무조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의 2t고요. 맞죠?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V0인데 가속도의 크기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띄고 계산하면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가속도의 크기는요 2t분의 3v0로 보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요 가속도의 크기는 2t분의 3v0라는 크기가 나온다. 요 문자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니은이에요. 자, 그러면 너네요 구몬했죠? B 속도만 그릴게요. B 속도는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고 t초 지났을 때 충당거리는 2S고 나중 속도는 3분의 4 V0고 이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라지 t 쪽으로 써. 그죠? 그럼 정확하게 절반 가는데 걸린 시간. ES 가는데 걸린 시간이 라지 t면 S라고 하는 정확하게 절반 면적 잘라봐. 이거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 자르는 절반이야?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 같아? 아니죠. 얘 더 뒤로 밀려야죠. 이렇게 자르셔야죠. 그렇다면 여기는 적어도 2분의 1 t는 아니죠. 아니야? 얼마냐? 9원. 9원의 힘 이 새끼들아! 얼마일까? 몇 t일 때가 정확하게 가운데를 갈까? 이 면적의 절반 면적이 되려면 x도 줄고 y도 줄어야죠. 맞아.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고 무조건 2분의 1을 한 게, 그죠? 이게 간거리라고 했어. 그러면 간거리를 2분의 1로 줄일 거야. 그래서 s만큼 갈 거야. 그러면 어차피 요거 상수는 그대로 오는 거니까 처음부터 얘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VT 곱한 값은 2분의 1을 줄이면 되죠? 근데 얘하고 얘는 비례죠? 얘가 주는 비율만큼 얘도 같이 줄죠? 그러니까 얘를 절반으로 줄여서 2분의 1 주면 얘도 절반으로 줄여서 2분의 1 V가 되기 때문에 면적은 4분의 1로 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절반이 아니라고. 그럼 절반으로 줄이고 싶으면 시간을 루트 2분의 1. 그러면 속력도 루트 2분의 1배로 줍니다. 그래서 간거리가 2분의 1로 준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의 절반이 아니고
루트 2분의 1t가 되면 이 속도의 절반의 루트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거리는 절반이 된다. 됐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가 절반이 되려면 그래서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루트 2분의 1배로 줄여야 된다. 알겠니? 이거를 매번 수능에서 물어봅니다. 매번 애들은 2분의 1로 하는 애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t가 맞습니다. 자, 디귿. B가 기준선 R을 도착했을 때의 속력은 보여드렸습니다. 3분의 4 V0라고요. 자, 이거 집에 가서 다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얘를 익숙하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은 물리 1을 선택해서 그 수능을 봐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선배들 이제 졸업한 지 우리 학원에서 과고반 수업하다가 이제 과고반 수업 끝나고 나서 고등부 수업으로 넘어간 지가 이제 한 달 된 겁니다. 딱 한 달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떤 아이가 학원 끝나고 와서 놀다 갔는데 적어도 수학과학은 다른 애들한테 안 밀려요. 과고를 합격한 아이도 과고를 떨어져서 일반고를 가야 돼도. 그래서 그 구력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라서 남들보다 잘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열심히 많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이거 100번 풀어 이거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배운 수과학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갖는 게 일요일이어야 합니다. 자, 5번 풀어봐 드릴게요. 자, 5번은 읽으셨어요? 처음에 출발점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인 라지 t초 단거리를 찍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0초에서 라지 t가 지나서 라지 t초가 됐을 때 간거리가 s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라지 t초가 지나서 2t가 될 때까지 간거리는 요 구간은 ES 간 거야. 또 t초 동안의 더 간 거리도 찾아볼게. t초 더 가서 3t가 되는 순간에 내가 요 시간 동안의 간 거리는 3S야. 근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캐치하십시오. 쟤는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일까? 속도가 느려지는 등가속도일까? 빨라져야죠. 같은 시간 동안의 간 거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서는요. 처음에 출발하는 순간의 속력은 V0고 등가속도 운동해 라는 건 좋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인지 속도가 느려지는 등가속도인지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통해서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여야 된다 캐치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라지 t초라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라. 이거 0초, t초, 2t초, 3t초. 그랬을 때 간거리는 면적이니까 여기 S만큼 간 거야. 여기 면적 2S야. 이거 3S야. 이런 느낌으로 써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주어진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차분하게 그래프 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저하고 하는 거 있죠. 물리는 기본으로 푸는 겁니다. 보면 이 시간 동안의 속도 증가량이 뭐라 그랬어?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AT. 여기서의 가속도를 A라고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걸린 시간은 라지트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AT만큼 속도가 증가했으니 여기 처음 속도가 V0면 여기 속도는 V0 플러스 AT로 보시면 된다. 이 얘기죠. 또 같은 시간 지나요. 속도 증가량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도 요만큼 증가하면 V0 플러스 2AT로 놓는 게 맞죠. 또 여기도 같은 양이 증가했을 거니까 V0 플러스 3AT로 보면 된다. 이게 진실이에요. 됐어? 이를 놓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뭔데? 바로 거리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간은요. 처음 속도 이거고 나중 속도 이거니까 평균 속도 찾으세요. 됐습니까? 얼마입니까? 2V0 플러스 AT를 2로 나눈 게 저 구간의 평균 속도. 거기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
납득. 이게 1번 구간입니다. 자, 그럼 2번 구간, 3번 구간 쓰세요. 2번 구간, 3번 구간식을 쓰십시오. 써보셔야 돼요. 2번 구간의 평균 속도 얼마일까? 거기다 걸린 시간 곱하면 2번 구간의 간거리 나와. 이번 구간 어딨어? 이번 구간식 써봤어? 아직 ES. 근데 이거 뭐야? 앞에 있는 루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보고. 이 새끼. 자, 2번 구간은요. 딱 요거만 보는 거죠. 여기가 처음 속도, 여기가 나중 속도. 그쵸? 그래서 2번 구간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하면 2V0 더하기 3AT고 이거를 반띵한 거에다가 이 구간에 걸린 시간 집어넣으면 돼. 이 구간 걸린 시간 라디티야. 그래서 간거리 ES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됐어요? 네. 3번 구간도 그렇습니다. 3번 구간 정확하게 딱 요만큼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평균 속도고 그 구간에 걸린 시간도 똑같이 t이기 때문에 t를 곱하시면 간거리 3s 되냐? 이런 느낌이야. 됐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자료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제가 방정식으로 풀어볼까요? S의 정체를 이거라 그랬으니까 이 S를 여기다가 대입 해보면 약분 안에 그냥 넣어. 이렇게 넣어야 얘네들을 지우기가 불편하겠지. 이제 냉. 자, 그래놓고 넘겨서 놓을게요. 여기입니다. 우리가 한 구간당 속도가 AT씩 증가한다 그래서 그 AT의 정체가 EV0래. 그러니 여기에 AT 대신에 EV0를 집어넣으시면 두 번째 구간의 속력은 3V0 여기 5V0 여기 7V0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한 구간당 속도가 V0씩 증가해요. 이거죠. 2V0씩 증가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보시면 기억 3T일 때 실제 속력이 7V0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거리요. 됐죠? 여기가 AT가 2V0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죠? 그러면 S가 뭐겠죠? 여기 2V0 집어넣으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2V0T가 S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증가량으로요, 얘 시간 t초 지나는 동안 속도는 2v0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t분의 2v0 이렇게 쓰면 가속도일 텐데, 얘는 이 가속도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바꿔보라고 했냐면 s분의 4v0 제곱이냐, t를 s로 바꿔도 이 모습이 다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됐어? 네. 그러면 우리 아까 S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잖아요. 됐어? 그럼 T를 S로 바꿔야 되니까 T는요 뭡니까? 2V0분의 S로 바꿔서 여기다가 대입. 됐어? 그러면 S분의 2V0가 나오니까 이 모습이 되는 거 맞습니다. 신기하죠? T자리에 요거 대입해서 넣어서 정리하면 거기 보기에 있는 문자가 나옵니다. 보면 이런 계산은 다 나중에 해도 돼. 그치? 대입해서 바꾸고 막 이런 거 나중에 해도 돼. 그래프 그려보는 연습이야. 알겠죠? 네. 그래프 그려보는 연습이야. 여러분들 선생님 만나고 나서 첫날만 빼고 나머지 날 모두 다 A4 용지에 드리고 등가속도 그래프랑 공식 사용해봐 라고 얘기하는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 문제 해드릴게요. 27번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7번 문제 풀어봐 드릴게요. 자, 7번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완만한 경사를 내려오다가 급경사를 내려오다가 됐어?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은 P점으로 보고 Q점으로 보고 R점으로 보면 되는데 요거 리와 요거 리는 같아. 그죠? P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요 V0, Q점을 지날 때 속력은 2V0, R점을 지날 때 속력은 3V0로 보는 게 맞아. 이렇게 했어요. 됐지? 해보자. 그러면 이제 눈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수능에서 킬로 문항이었는데 딱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몇 배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값을 물어보지 않고 몇 배로 물어보면 비율을 표현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PQ, QR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요, 됐죠? 어떻게 될 거냐면 저걸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서 하나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물리2 내용의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요거 경사면이 일정하잖아요. 경사 각도가 일정해요. 여기요. 됐어? 경사 각도가 일정하면 기억해봐. 여기 각도가 세타인 곳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놓는다고 쳐봐.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을 적용할 텐데 이 방향으로 작용해. mg라는 중력이. 맞아요. 근데 경사면 위에 마찰이 없을 때 물체를 놓으면 얘는 경사면 아래쪽으로 싹 내려갑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 힘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중력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진 두 힘으로 나뉩니다. 실제 중력이.
그랬을 때 이 힘이 물체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됐어? 수평 방향의 힘하고요.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눠지는데 수평 방향의 힘이 실제로 물체를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됩니다. 이거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게 삐딱한 비스듬한 방향의 실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요 각도가 세타면 어딘가가 반드시 세타거든요. 어디가 반드시 세타냐면 중력하고요. 물체의 경사면을 90도로 누르는 이 방향의 이 각도가 반드시 빗면의 각도가 됩니다. 수학 시간에 증명하시겠죠. 됐죠? 요겁니다. 자, 그랬을 때 90도로 나눴기 때문에 이 각도가 90도인 거 인지? 직각삼각형 피타 보이냐? 됐죠? 그랬을 때요. 요 힘의 크기가 얘예요. 얘. 맞죠? 자, 그러면 각도가 마주본 거야.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편을 뭘로 구한다고? 사인. 사인. 됐습니까? 그래서 빗면의 크기에다가 사인 값 하시면 되니까 이 크기가 경사면을 놨을 때 물체가 싹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죠. 이게 뭡니까? mg 싹 내려가 세타. 5대 5면 병신이야 이제.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 무조건 힘이 생겨. 됐어? 그리고 경사면에 물체를 놨을 때 경사면을 콩 누르는 이 힘이 됐죠? 뭡니까? 얘가 mg 콩 눌러 세타야. 5대 5면 병신이야. mg 싹 내려가 세타, mg 콩 눌러 세타. 알겠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얘가 콩 누르는 힘만큼 바닥면에 밀어 올리는 수직 환경 생기니까 이 힘은 물체 운동에 관여 못해. 물체를 운동시키는 진짜 힘은 얘야. mg 싹 내려가 세타. 그러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자 힘인데 알자 힘의 정체가 mg 싹 내려가 세타고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내려갈 때 가속도이기 때문에요. 가속도의 크기는 언제나 경사면에서는 g 사인 세타 값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경사면에 있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인데 세타 각의 변화가 없으면 가속도 크기 일정하죠. 그래서 일정한 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빗면에서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키워보세요. 그럼 당연히 사인 세타 값이 커지니까 가속도 커지겠죠? 그랬을 때 경사각이 열나 커. 그래서 경사가 90도야. 여기서 애색이 떨어져. 그러면 사인 90도죠. 사인 90이 얼마게? 그러니까 이때 가속도가 얼마게? G. 그래서 자연낙하 할 때 가속도가 G. 그렇게 된 거야.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물리의 장점은 예외가 없다. 화학의 장점은 예외가 많다. 그죠? 맨날 새로워. 화학은 와 어제 배웠는데 오늘 또 새롭네. 뭐 이런 거죠.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제 배운 게 다야. 이런 느낌이에요. 새로운 게 없어요. 물리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죠? 경사각이 똑같으면 항상 경사면 아래쪽으로 mg 싹 내려가는 세타가 생기니까 그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이게 1kg든 100kg든 경사각만 똑같으면 가속도 똑같아. 그죠? 이런 느낌으로 보셔. 그래서 첫 번째 P에서 Q로 갈 때요. 경사각이 있어서 얘는 처음에 속도가 V0로요.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P에서 Q까지 갈 동안 합니다. 그리고 Q에서 R까지 갈 때는요. 처음보다 각도가 더 커졌네. 가속도는 더 커지겠네.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가속도가 더 커져서 얘 이렇게 가. 여기가 R까지 올 때까지야. 됐어? 라고 하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봐 드렸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개형 잡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혼자서 그려보시는 게 맞고요. 영재 문제도 다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고 과거 문제도 역학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준 정보 P에서 Q까지 간 거리나 Q에서 R까지 간 거리 똑같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V0고 Q에 왔을 때가 2V0고 R에 왔을 때가 3V0라는 거 줬으니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은 보이십니까? 됐죠?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이니까 얘는 2분의 3V0가
이 구간의 평균 속도예요. 그러면 Q에서 R까지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한다 그랬으니까 2분의 5V0가 평균 속도. 그래서 평균 속도의 비율은 본심이 3대 5로 보면 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됐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간 거리는 둘 다 S야. 1대1이야. 그럼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됐어? 속력분의 거리.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구간에 걸린 시간은요. 얘는 3분의 1 대 5분의 1이니까 얼마? 얼마? 5대 3이구나. 맞아요? 걸린 시간의 비율이 5대 3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됐죠? 이런 느낌입니다. 속력이 3대 5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5대 3으로 보는 게 맞아. 이 구간에 걸린 시간을 5t로 보면 이 구간에 가는 시간은 3t면 돼. 속력이 더 빨라졌으니까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은 적게 걸려. 그러면 마지막 가속도는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 구간은요. 시간이 5t라고 했어요. 그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V0예요. 그런 느낌이죠. 이 구간 걸린 시간 3t라고 했습니다. 그 3t 동안 속도 변화량도 또 V0입니다. 그쵸? 그러면 가속도의 비율 보세요. 3대 5야. 이런 느낌이야. 천천히 필요한 거 써. 100년 지나도 이 책을 열면 이 문제 어떻게 풀었구나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저 그래프 하나로 저는 평균 속도, 거리, 시간, 가속도를 비율로 분석해 봤습니다. 이 정도야. 자, 그러면 1, 2, 3, 5는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4번은 변이는 이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건데요. 자, 보시면 1번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1번은 뭘 물어봤냐면 PQ 사이의 평균 속력 여기 뭐라고요? PQ 사이의 평균 속력은 QR 사이의 평균 속력에 얼마를 곱하면 돼? 5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5분의 3배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 이 얘기죠. PQ의 평균 속력은 QR의 평균 속력에 5분의 3배 하면 돼. 라는 얘기예요. 3분의 2배가 아니고.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5분의 3배로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갈까요? PQ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PQ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QR의 가속도에 얼마 곱하면 되니? 5분의 3을 곱하면 같아지죠. 그러니까 5분의 3배죠. 그런 느낌으로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P에서 R까지의 평균 속도가 2V0가? 라고 하면요. 애들은요. 여기의 속도가 V0고 여기 속도가 3V0니까 평균 속도는 가운데 속도 그렇게 하면 뒤지죠. 자, 가운데 속도가 평균 속도가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어야 돼. 그치? 여기가 V0고 여기가 3V0여야 평균 속도는 2V0라고 하잖아?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요. 됐어?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2V0로 보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먼저 갈게요. PQ 사이에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요거예요. PQ 사이에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QR 시간에 얼마? 3분의 500. 그러니까 5번 맞아. 이런 얘긴데. 그럼 선생님 4번은 왜 틀릴까요? 라고 하면 꼬맹아 거기에 밑줄쳐 변이를 물어봤냐 변이의 크기를 물어봤냐? 그쵸. 변이는 방향이 있어야죠. 지금 PQ의 변이의 크기는 S, QR의 변이의 크기는 S. 크기만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방향은 얘 변이 방향 이 방향이고요. 얘 변이 방향 이 방향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죠? 애들이 4번 보면 순간 이거 맞아! 라고 하고 싶은 본능이 생깁니다. 아니라고요. 변이랑 방향을 보시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이런.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다 했습니다. 잠깐만 보통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알 겁니다. 뒤져? 누가 더 체크해보고 그래?
쌤 음. 6번에 중력가속도 6번의 중력가속도 10으로 하면 돼. 저 새끼. 6번은 중력가속도 10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안 바꿔놔서 그래. 6번은 중력가속도 10으로 하고요. 10번은 1번 보기가 200이 아니고 20인가 220이 아니고 20인가요? 그걸로 바꿔놓고 보세요. 2번에 보기 10번에 2번 보기에 1번 10번에 1번 보기에 아니 10번에 2번 보기에 1번은 220이 아니고 동쪽으로 20으로 바꿔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옵니다.
시간 모자란 사람 손. 네, 몇 개 남았습니까? 이게 다음에 얘기해 주십시오. 다 했나? 윤호, 다 했습니까? 아직이요? 네. 내일부터 12시에 특강이고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하는 수업만으로는 자기 실력을 다 이끌 수 없죠. 집에서 공부하고 영재애들은 맨날 12시까지 심야를 그동안 했었는데 우리는 아직 심야는 하지 않습니다. 3월달 되면 필요한 친구들만 심야하라고 할 건데 그때 남아서 하셔도 되지만 자기가 그날 배우고 소화할 시간을 조금 가져야 돼요. 달은 특강 때문에 거의 공부할 시간을 잠을 조금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그걸 뺀 나머지는 3월달부터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만 수업을 하니까 공부할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10번에 뭐 바꾸는 거? 10번에 2번에 여기 1번이 220이 아니고 20. 아, 괜찮아? 다 했어? 했어요. 네,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셨죠.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배우면 이 정도 문제는 풀면 좋겠어 라는 것들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채점도 하시고 틀린 것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다 부르겠습니다. 만약에 단과에서 이런 주제를 했다, 일단 그만두겠죠. 1번에 5, 2번에 4, 3번에 5, 4번에 1번은 가속도를 쓰라 그랬지 가속도 크게 쓰라고 안 했으니까 방향 잡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0점. 2번에 125, 3번은 75, 5번에 4, 6번 중력가속도 10으로 바꿔놓고 답 찾았어요. 1번에 4, 2번에 3. 7번에 1번은 78.4, 2번에 2초. 8번에 1번은 1080, 2번에 50.7. 이 부분은 물투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9번에 5, 10번에 1번은 1, 2번은 1. 전체 세면 마진 개수가 전체 문제가 16개인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4번 같은 문제는 3개로 셉니다. 다 8번에 1번 답은 1080, 2번 답은 50.7. 이거 50.7이요. 50.7이 아니고 30 얼마 더하기 모 루트 6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얘는 어림 잡아서 이렇게 나온 건데 뭡니까? 이거 34 더하기 뭐죠? 어쨌든 그래. 그 비슷한 답이면은 얘기하고요. 아니면은 어쨌든 16문제 중에 맞은 개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의진이 몇개 중에 16개. 네. 정원, 윤호, 9개. 리우 13개. 요 정도요. 자, 요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 맞은 건데 틀린 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틀린 것들 눈으로 3번 드립니다. 잠깐 보시고 설명이 필요한 것들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거 3번만 볼게요.
자,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제가 풀어드려야 될 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질문하십시오. 2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구간의 빠르기를 얘기한 걸로 아까 맨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라지티초라는 구간 동안 S가 써, ES가 써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요. 60분의 1초당 하나의 점을 찍는데요. 2점 찍고 나서 2점 찍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60분의 1초 간격이야. 그러면 거기에 C를 세기가 편하겠죠. C에 타점이 몇 개 있나 세보세요. 라고 하는 타점은 간격 세는 겁니다. 간격으로 세시는 거예요. 몇 간격? 그러니까요. 하나 찍는데 60분의 1 걸리니까 됐어. 한 구간은 6개 찍는 거니까 한 구간당 0.1초씩 걸려. 그러니까 A 구간도 0.1초, B 구간도 0.1초, C 구간도 0.1초, D 구간도 0.1초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구간이 다 6타점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해서 D 구간까지 총 걸린 시간은 0.4초야 라고 하는 0.4초이고요. 전체 간거리는 다 더해보시면 14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밑에 있는 답이랑 됐죠? 여러분들 보시면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가 미터예요. 됐죠? 위에 나와 있는 건 센티미터고요. 답에 나와 있는 건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4cm는 0.14m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센스. 그래서 물리는 단위 잘 봐라. 그래서 계산하시면 됐죠? 얼마입니까? 4분의 14니까 2분의 7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0.3. 네, 2분의 7이니까 2분의 0.7이니까 0.35 됐어요. 네, 그래서 얘 빠르기는 0.35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놓쳤는지 확인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부터 9번까지 질문해 보세요. 8번. 그럽니까? 네, 8번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로켓을 발사하는데, 네, 맞아요. 이거 별표요. 자, 8번 보시면 로켓 발사합니다. 처음에 로켓을 발사하는데 이때 가속도가 2랍니다. 그러면 1초당 속도가 되죠. 가속도 2를 갖고 올라가 4. 그래서 처음에는 로켓에서 가스를 분출하니까 1초당 속도가 20 빨라진다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러면 30초 동안 연료를 분사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30초가 지나면 속도 증가량을 AT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초가 지나면 얘는 속도가 무려 60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30초 지나면 얘 속도가 60인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스 분출이 멈췄대. 그러면 이제 얘 어떻게 돼? 떨어져 계속 올라가? 아니요. 계속 올라가요. 네가 공을 60으로 던져서 손을 치웠어. 공은 떨어져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언제까지? 무조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가야 그 다음에 떨어질 수 있어.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그리고 나서 손을 치우면 중력만 받습니다. 자, 중력만 받는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무조건 계속 가야 된다. 그래야 떨어질 수 있다. 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60에서 주는데 중력과 속도를 받으니까 1초당 속력이 10씩 줄어들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60의 속도가 0이 되려면 6초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6초 더 가니까 36초 만에 최고점을 찍어. 거기서부터 내려와. 요 부분을 애들이 다 틀려. 그쵸? 마치 60의 속도에서 가스가 분출이 멈추면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방향을 180도 바꾸려면 순간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무조건 가야만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을 찾아내는 게 키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1번 로켓이 지면으로부터 올라간 최고 높이는 36초 동안간 이 거리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36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080이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로켓이 발사한 후에 지면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지면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려면 얘는 1080을 갔으니까 낙하한 거리가 속도가 이제 0인 상태로 1080을 내려와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1080을 내려와야 되는데 1080을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갈 때 36초 걸렸으니까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더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속도가 0인 상태로 1080을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만 구하면 되겠죠.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1080을 내려와야 됩니다. 1080.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보셔야 되는데 속도 증가량은 8인데 중력 가속도는 10이니까 얘는 나중 속도 10t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니까 자유낙하한 거리는 무조건 5t제곱이에요. GT제곱을 G를 10을 집어넣으면 5t제곱이 나와요. 이게 낙하거리입니다. 그래서 5t제곱이 1080 t제곱은 21.216 그러면 t는 루트 216 이게 5루트 6인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는데 빨리 해봐. 216 얼마 나오냐? 2 뭐 얼마? 6루트 6? 네 이게 6루트 6 나오고요. 그래서 원래 시간은 36 더하기 6루트 6이고 이 새끼는 루트 6을 2. 얼마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대략 시간이 50.7초야 라고 했지만 이렇게 써도 맞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런 느낌. 그래서 요거는 얘는 무조건 돼. 몰라도 돼. 근데 보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과학적 진실은 이거다. 속도가 0일 때까지 무조건 더 올라가.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공을 60으로 던져도 내 손을 치운다고 해서 얘가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 속도가 0일 때까지 무조건 간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란 얘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0번 문제예요. 질문 없습니다. 9번이요? 9번? 자, 9번은 꼬맹아 이런 밥탱이 얘는 뭐 받고 떨어지냐? 포물선 운동할 때까지. 중력. 자, 중력이라는 힘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 뭐하다? 네. 그러니까 A, B, C, D의 중력 방향 찾으라는 얘기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B에서 이렇게 안 돼요. B가 아래쪽으로 화살표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A, B, C, D, E죠. 어느 지점에 있어도 항상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가속도 방향도 늘 이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와 D와 E가 아래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답이 5번이야 라고 읽겠습니다. 그렇죠? 가속도 방향은 그 순간에 받는 힘 방향 보라는 얘기다. 그렇죠? 네, 뉴턴의 제1법칙 가속도 법칙 A는 M분의 F. 그래서 F의 방향은 A 방향이야 라고 했습니다. 10번 괜찮아?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됐죠? 자, 그럼 시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필기한 사람 있으면 혹시 제가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잠깐만 보여볼게요. 레벨 1. 네. 지난 시간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레벨 1부터 레벨 2까지 있어야 되는데 레벨 1까지만 작용-반작용 법칙으로 문제 푸는 기본 스타일만 보여드렸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의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여러분들은 제3법칙 압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이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데 쌍으로 작용하는 힘 중에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그 순간 생기는 또 다른 힘은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용이라는 힘이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는 거라면 그거에 따른 반작용의 힘은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꾸면 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칠판이 손을 10N의 힘으로 쳤다가 되고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이해해봐 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손이 칠판을 칠 때 힘 받은 거 칠판이니까 F1은 칠판에 작용점 찍어서 미는 방향으로 F1이라는 힘을 표현하는 겁니다. 손이 쳤다고 해서 손에다가 작용점 찍으면 안 돼 그랬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힘을 받은 게 손이기 때문에 손에다가 작용점 찍어서 칠판이 밀었으니까 밀리는 방향으로 F2 예시.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알자 힘을 구할 수 없는 힘이다. 됐죠?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이러한 작용 반작용으로는 기본적으로 레벨 1 첫 번째 문제는 마찰이 없는 바닥면에 두 물체 접촉해서 놀 거다. A, B. 하나는 2kg다. 하나는 1kg다. 물체를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면 그래서 10N이 아니고 30N의 힘으로 주면 물체가 전체 움직일 때 사용되는 알자 힘은 내가 준 힘이야. 다른 힘은 사용하지 않았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요. 알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내가 준 30N의 힘으로 움직인 거 3kg니까 3kg로 나눴어.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네가 보는 것처럼 10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이 가속도는 그 순간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A, FB라고 하는 힘이 있는데요. FA는요, F는 MA라는 운동방정식에서 A 혼자서 쓴 알자 힘은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 곱하면 돼. 그러니까 A의 질량이 2kg에다 가속도 10을 곱하면 30 중에서 A가 쓴 힘은 20이야. 자, 똑같은 방법으로 집어넣으시면 B가 쓴 힘은 10으로요. 힘을 나눠 쓰는데 기준은 질량 비율이었어. 그래서 질량이 2대1이니까 30이라는 힘을 2대1인 20N과 10N의 힘으로 나눠 쓰면 돼. 근데 사람이 민 건 A지만 B가 힘을 왜 받았어? 그건 A가 B를 10N의 힘으로 밀었으니까 힘을 받았겠지.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B가 A를 10N의 힘으로 밀어. 그러면 A가 받은 두 개의 힘의 알자 힘이 20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쵸? 자, 그렇다면 이때 A와 B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힘, 그걸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힘, 그거 10N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미는 방향만 거꾸로 B 쪽에서 30N의 힘으로 민다면 그래도 알자 힘은 30이고요. 가속도 10인 거 맞고요. A와 B가 나눠 쓰는 힘은 질량 비율이니까 20대 10인 거 맞습니다. 달라지는 건 5번이라고 했어요. 왜? 모든 물체는 힘을 직접 받은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힘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건네주는 작용 반작용의 힘을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B한테 힘을 주면 30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힘 10을 먼저 쓰고 요번에는 B가 A를 20N의 힘으로 밉니다. 그래서 B가 A를 20으로 밀면 A가 B를 20으로 밀면서 각각의 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때는 작용 반작용을 20으로 보는 게 맞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단계 레벨업 시키면 레벨 2 문제입니다. 자, 레벨 2 문제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차이점은 뭡니까? A와 B를 떨어뜨려 놓자. 요런 식으로요. A와 B를 떨어뜨려 놓는
놓는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움직이기 위해서 둘을 실로 묶는다. 그래놓고 내가 A 쪽에서 당긴다 30N의 힘으로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준 힘이 두 물체를 움직이는 진짜 힘인 건 똑같다. 그러니 이 물체가 이 힘으로 움직일 때 움직인 질량은 3kg니까 3kg로 나누시면 아까와 똑같이 가속도 10일 것이다. 그때 A 혼자서 쓴 힘 얼마입니까? B 혼자서 쓴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F는 MA를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 알짜 힘을 나눠 쓴 기준은 질량 비율이라고 해서 계산하지 않고 2대1로 봐도 된다. 그러니 A 혼자서 20N, B 혼자서 10N을 쓴 거 똑같다. 근데 레벨 5가 차이점은 뭐냐? 레벨 5는 A가 B를 직접 민다. 왜? 붙어 있으니까. 근데 레벨 2는 붙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A를 잡아 당기면 A를 가려고 뒤에 있는 B를 끌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해? A는 실제로 잡아당긴 건 누구다? C를 당긴 거다. 그러면 그 C이 누구 당긴 거다? B를 당기는 거다. A가 직접 당긴 게 아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줘야 되는 힘이 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건너간다. 이 실에 걸려있는 힘을 텐션이라는 약자 T로 쓰고요. 한국말로는 장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에 장력이라는 힘이 건너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A는 30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힘 20을 썼어. 얼마를 건너주겠니? 10이요. 그래서 이때 실에 걸려있는 장력의 크기는 16N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보시면 A가 사실은 실을 16N의 힘으로 당기는 거예요. A가 실을 16N의 힘으로 당겨. 그러면 그 실이 B를 16N 당겨. 맞죠? 실이 B를 16N의 힘으로 당깁니다. 근데 각각의 힘에는 반작용이 있어요. A가 C를 당기면 C이 A를 16N의 힘으로 또 당겨요. C이 B를 당기면 B가 C를 16N의 힘으로 또 당기죠. 이렇게 생기는 거야. 됐어? 네. 그랬을 때 이 네 가지 힘을 그냥 싸잡아 우리는 다 통틀어 장력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는 부위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다 어때야 된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나 A가 실을 당기는 힘이나 그 크기 다 똑같아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따로 물어볼 필요 없다. 이거 그냥 퉁쳐서 우린 장력이라고 한다. 다 같은 힘이다. 알겠어? 그래서 이 장력은 16N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하나의 줄기들의 장력은 그렇죠? 무조건 같은 크기가 모든 부위에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소명아 생각해봐.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30N의 힘을 당긴다고 치자. 여기만 줘. 이 방향으로 줘. 이 중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 네, 장력이십니다. 얼마로 바뀝니까? 20이죠. 받은 힘 중에서 내가 필요한 힘 빼고 나머지가 건너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순간의 장력의 크기는 20으로 바뀌는 게 맞다. 그렇죠? 아시겠어요? 내 힘 먼저 빼서 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레벨 3로 갑니다. 상황만 조금 만들어 보는 거죠. 레벨 3는요 이렇습니다. 자, 지구의 책상면 위에 고정도를 연결해서요. 하나는 대롱대롱 3kg짜리를 매달아 놓고 하나는 마찰이 없는 벽면에 2kg짜리 물체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A, B. 나는 B를 손으로 받치고 있으면 둘 다 정지되어 있겠죠. 그랬다가 손을 서서히 치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찰이 없는 얼음판처럼 매끄러운 면이기 때문에
B는 내려가고 A는 끌려가는 운동을 한다고 치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얘네들을 움직이는 알자 힘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그동안은 내가 땡겼기 때문에 알자 힘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내가 당기는 힘이 알자 힘이었어요. 근데 얘는 눈에 안 보이죠. 얼마일 것 같습니까? 30입니다. 중력가속도 10으로 볼게요. 중력가속도 10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라는 무게는 mg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얘는 30N의 힘으로 지구가 당기는 중력 받습니다. 얘도 똑같이 중력 받겠죠? 20이요. 근데 우리 앞서 했어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물체는 바닥을 누르니까 그거의 반작용으로 바닥이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을 똑같은 힘으로 만든다. 그래서 중력과 바닥에 밀어 올리는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운동에 관여하지 않아요. 합력이 0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애의 중력이 영향을 주는 거냐면 바닥면 없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이 경우에 전체를 움직이는 알자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알자 힘은 B의 무게 30N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가속도는요. 이 무게로 잡아당긴 게 5kg라고 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가속도 6입니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때 A 혼자서 쓴 힘, B 혼자서 쓴 힘은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알자 힘을 질량 비율로 그냥 배분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6이라서 12N을 혼자 쓴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6이라서 18N의 힘을 혼자 썼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맞아. 그래서 알자 힘 계산해 보시면 질량 비율인 2대3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다섯 번째,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 얼마냐? 요게 수능 문제입니다. 얘는 내신을 벗어나 수능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봐 드릴게요. 이 장력은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나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나 한 줄의 실이기 때문에 장력 똑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장력은 항상 실의 가운데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당깁니다. 알겠어? 장력은 항상 실의 중심 방향을 향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B의 입장에서 하나 볼래요? 이 운동을 일으키는 진짜 힘은 B의 무게였어요. 아래로 30N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근데 B에 작용하는 힘은 하나가 아닙니다.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네,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도 맞습니다. 근데 2개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이 중 누가 큰 줄 아세요? 이 새끼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힘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반대 방향의 두 힘의 알자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30에서 장력을 빼면 B가 쓴 알자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18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에 걸려있는 장력 얼마입니까? 12N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사실은 이건 구할 필요 없었습니다. 왜? 이 장력이 얘한테 작용해서 A는 장력이라는 알자 힘 때문에 움직입니다. 됐죠? 그래서 A가 받은 알자 힘이 원래 장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느낌이야. 돼요? 자, 저한테 2분만요. 중간에 끊으면 또 문제를 다시 풀기가 여러분 힘들까봐 2분만 주십시오. 자, 마지막 레벨 4입니다. 레벨 4는요. 이런 식으로 고정 도르래에 양쪽의 물체를 이렇게 매답니다. 2kg짜리 물체 A와 3kg짜리 물체 B가 있어. 아까랑 똑같이 둘 다 손으로 받칩니다. 그랬다가 서서히 치우면 여러분들 느낀 것처럼 무거운 새끼 내려가고 가벼운 새끼 끌려 올라갑니다.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얘네들을 움직이는 알자 힘 얼마일까요? 빨리 생각. 얼마일까요? 10입니다. 왜? 얘가 지구 때문에 30N의 중력받고요. 얘가 지구 때문에 20N의 중력받지만 이거 같은 방향의 힘 아니에요. 반대 방향의 힘입니다. 됐어? 만약에 B의 힘이 세서 이쪽으로 당기면 그것 때문에 A는 올라갈 거고요. A 힘이 세서 당기면 A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A의 운동을 반대 방향으로 일으키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서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셔야 R자 힘으로 10N으로 보이게 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는 얘 때문에 실을 꼬아놔서 반대 방향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보면 착시가 일어나는 도구다. 그래서 레벨보다. 그러면 이거를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으니 질량 5kg로 나누시면 가속도의 크기 2다 라는 얘기고요. 이때 A 혼자 썼으니 B 혼자 썼으니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2 곱하기 2라서 4N이고 3 곱하기 2라서 6N인 거 맞습니다. 그쵸? 이거는 가속도만 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냐? 얘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실은 한 가닥이라서 A를 당기는 장력의 크기나 B를 당기는 장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 제가 하죠. 자, 꼬맹아. 힘을 받은 이 운동을 하는 이 16분의 힘은 B에서 왔으니까 저 B 거 먼저 볼게요. B 보세요. 그러면 얘는 중력과 장력 중에 아래로 내려가니까 누가 더 셉니까? 그러니까 중력에서 장력 빼면 뭐가 나옵니까? B가 쓴 R자 힘 나옵니다. 30에서 장력 빼면 B가 쓴 R자 힘. 그럼 장력의 정체가 얼마? 24. 맞습니까? 네. A에서 구해도 됩니다. A도 장력과 중력 작용합니다. 누가 더 큽니까? 얘는 장력이 커서 장력 방향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러니 장력에서 A의 중력을 뺀 게 A가 쓴 R자 힘 4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력의 정체는 똑같이 24가 나옵니다. 누구한테서 구해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뒤에 있는 작용-반작용 문제에서요. 그렇죠? 그 뒤에 개념 문제만 풀었으니까 뒤에 심화 문제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